방정식을 푸는 거는 그러니까 뭐가 2차 방정식이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차식이 살아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뭐 식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얘 여기에서 이게 문제에서 이제 2차 방정식 얘가 뭐 오늘 왜 이러냐? 방정이 좀 약한가? 미안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얘가 절대 0이면 안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뒤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A가 1 또는 뭐 A가 3 하고 나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은 무엇만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A는 3만 답이 되어야 되겠다. 왜? A는 1인 거는 이 조건 때문에 없어지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이건 지금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이제 곧 배울 건데 거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함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 인수분해는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거기 120페이지 8-2번 여기는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인수분해는 어차피 여러분이 앞에 단어에서 많이 배운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으로 나가는 게 근해 공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여기 사이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중근을 중근 조건 이거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이 되려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고서 얘가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요 2가 어디서 플러스 2가 어디서 나오냐면 x의 개수 플러스 4의 절반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a가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b는 무엇이 돼? 얘가 뭐의 완전제곱이 돼야 되냐? x 플러스 2분의 7의 완전제곱이 돼야 되겠다. 그 x의 개수의 절반. 괜찮나요? 따라서 b는 4분의 49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분수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2x 제곱 플러스 3x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일단 2로 묶어주고, 그러니까 얘가 뭐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다 미리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2 곱하기 그러면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x 2분의 3x 뭐 이런 식이 될 테니까 결국 얘가 뭐의 완전 제곱이 돼야 되냐?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3 2분의 3의 절반의 제곱 이런 식이 되어야 할 거다. 괜찮나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c가 무슨 값이 나와야 되면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 주면은 8분의 9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까먹으면 안 되는 이게 함정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이제 이거 하지 말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p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끝에가 4니까 얘가 끝에가 2의 제곱이잖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겠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p가 2, 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4죠. p가 4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p를 4 하나만 쓰면 틀리죠. 그치? 무엇도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똑같이 끝에가 4로 끝난단 말이에요. 플러스 4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p는 마이너스 4도 되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p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래서 x 개수 쪽에 그 문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되는 경우도 빼먹으면 안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것만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근을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제일 쉬운 이제 근해 공식의 약간 약화된 버전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전도 많이 봤는데 x제곱이 3입니다. 얘는 어떻게 풀죠? 그냥 이건 우리 무리수 단원에서도 했는데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건 너무 쉽죠?
그치?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x-3의 제곱이 2더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 루트를 먼저 취해주면은 이렇게 루트를 취해줬다고 치면은 x-3의 제곱에 루트 2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떤 수의 제곱의 루트 무리수 단원에서 많이 봤었죠? 그치? 제가 자주 강조하던 얘기가 여기에서 자주 강조하는 얘기가 어떤 수의 제곱을 루트하면은 절대값 a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x-3이 루트 2가 되는 거고 절대값 a가 뭐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빠르게 풀려면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치? 요 두 개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x-3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얘를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2가 될 테니까 즉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1은 0의 근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다 아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식을 요렇게 변형하러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여기부터가 진정한 근의 공식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치?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아까 전에 봤듯이 여기만 보라라고 일단 상상은 살짝 무시하고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는 아까 중근 조건에 하던 것처럼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완전제곱식이 될 거냐 했을 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과 매우 비슷하다. 괜찮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가 붙어있죠? 근데 얘는 밑에 계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싶으면은 뒤에다가 다시 1을 빼줘야 지금 물결끝은 x제곱 마이너스 2x랑 똑같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따라서 이걸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러면 우리가 앞에 했던 문제랑 같아져서 여기 똑같이 해서 넘어가고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바꿔가는 과정,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사실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랑 똑같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근의 공식 또 한 번만 유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근의 공식은 제가 자주 비유하는 말인데 자다가 누가 깨워서 물어봐도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긴 한데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장 쉬운 거부터 x제곱 플러스 b 그래도 이거는 모든 적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x제곱처럼 한 걸로 하기 위해서 a로 나눠줘야 돼. 그치? a로 나눠주고 시작을 하면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한 것처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얘가 완전제곱꼴이 되고 싶으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 여기 x 개수의 절반 2a분의 b 요거의 완전제곱처럼 되겠다. 근데 얘는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 상수항을 빼줘야 되니까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하고 얘가 다시 와서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여기가 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는 이유. 제가 이걸 쓴 거는 여기 계산 연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나머지 항들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2a분의 b의 제곱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통분 좀 해줄 수 있죠? 얘를 통분해주면 분모가 4ac가 되어서 여기 b 제곱은 그대로 남고 여기는 분모 분자의 4a를 곱하면 되니까 4a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쓰면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4ac 뭔 소리고? 내가 여기를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4a 제곱이죠.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가 이번에 루트를 취했다고 치면 절대값 x 플러스 2a분의 b가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분수꼴로 그 루트 안에가 분수꼴이면 하나하나 쪼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쪼갤 수 있다. 근데 여기 분모 루트 4a 제곱의 루트는 뭡니까? 하면은 2a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여기 2a를 이렇게 통분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써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언제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왜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지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근의꼴이 대부분 어떤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런 꼴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죠. 이것도 이제 외우고 가면 좋다. 어떤 경우냐? 짝수 공식이죠. 짝수 공식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뭐가 짝수일 때입니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짝수 공식 뭐가 짝수일 때? 다 알고 있는 얘기기는 한데 짝수 공식은 여기에서 b가 2b 프라임 b가 짝수일 때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치? 얘도 똑같이 이제 해주면 한 번만 해봅시다. 여기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까? a로 나눠주면은 x 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고 자 여기만 이제 주목해서 여기 x 개수의 절반 a분의 b 프라임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다시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은 빼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a분의 c를 더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왜 이걸 빼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넘겨주면 요거는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따라서 루트를 취해주면은 절대값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 여기가 루트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도 이제 바로 쪼개주기까지 하면은 루트 a 제곱인데 요거 분모를 그냥 a라고 빠르게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요거 그 원래 주어진 근해 공식보다 조금 더 형태가 간단해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면은 지금 요 식으로 보면 뭐 얼마나 간단해졌냐는데 실제 계산해 보시면은 조금 편하긴 할 겁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따져줘야 될 게 루트 안의 값이죠. 그치? 우리가 d 판별식이라 부르는 것들. 그치? 이가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짝수 공식이 짝수 판별식이 있는데
짝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4분의 d거든요. 실제로 얘를 4로 나누면 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네가 하는 역할은 똑같다. 뭐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혹은 뭐 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사실 뻔하죠. 왜냐하면 여기 루트 안의 값이니까 굳이 아까 판별식을 다시 한번 근의 공식을 쓰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일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양수여야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로 나올 것이고요. 0이게 되면은 얘가 d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수입니다. 여기가 뭐 3 이렇게 나왔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근이 두 개일 거고, 얘가 0이 되면은 애초에 0이잖아. 그치? 이게 없는 숫자 다 나왔으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얘가 음수다. 근데 우리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걸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건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식 내용의 사실상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달려왔느냐? 이 그 근의 공식을 위해서. 근의 공식을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 요거를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문자로 돼서 그렇지 숫자로 돼 있으면 그냥저냥 할 만하니까. 자, 요 정도 내용 설명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문제를 빠바박 풀러 가봅시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설명은 다 했으니까 134페이지 952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x-3의 제곱이 5k인 이런 식에서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고 이게 모두 정수더라. 결국은 정수가 중요한 거죠. 이럴 때 가장 작은 자연수 이런 걸 구해보라 라고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근부터 구해줘야 되겠다. 자, 얘는 우리 맨날 해봤어요.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은 x-3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다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따라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일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수여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루트 5k가 최소한 어떤 정수로 나와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그냥 정수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좀 앞에 그냥 정수 말고 조금 더 뭐라고 써줘야 될까? 사실요 여러분 루트 머시기 하잖아. 사실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이게 루트 머시기가 이걸 이제 굳이 표현하려면 5K 얘를 조금 더 이제 좀 앞에 단어식으로 하자면 제곱근 5K입니다. 괜찮아요? 그치? 제곱근 5K 얘는 우리가 맨날 무리수 단어에서 쓰는 것 중에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 구별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치? 뭡니까? 얘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양수거나 혹은 0이거나. 괜찮아요? 물론 얘 K는 자연수니까 여기서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물론 이제 그냥 자연수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맞을 것이다. K가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완벽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 동시에라고 하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루트 값이 정수여야 되니까 루트 안의 값 5K 값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곱수여야 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K를 무엇이라고 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을 거예요. 얘는 5 곱하기 다른 제곱수라고 해주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뭐냐? 우리는 최소인 걸 따지는 거니까
k가 1일 때 그래서 k는 5 곱하기 1의 제곱해서 k가 5일 때 최소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다음에 135페이지에 961번입니다. 이거 왜 나오다만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a 마이너스 12는 0이 두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연수라는 게 조금 더 주목하죠. 그러니까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한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부터 봐야 되겠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만 보면은 얘가 뭐의 완전제곱과 비슷하냐?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 안 해도 돼요.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으면 되는데 x 마이너스 4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니까 여기 뒤에 16이 빠져야 x제곱 마이너스 8x와 동일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2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줘야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28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얘는 풀어주면 이 푸는 과정은 앞에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두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자연수가 되어야 하면은 자 일단 이게 자연수여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루트 28 마이너스 2a가 어떤 자연수여야 해요. 그치?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더 얘기해볼까? 그냥 자연수. 예를 들면 5면 되겠습니까? 3은 가능할 거야. 괜찮아? 이 값이 뭐 3이 나온다. 이건 가능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5하고 나왔어요. 이러면 이 두 근이 모두 자연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얘를 풀었으면은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4 미만의 자연수라고 4 미만 혹은 3 이하 저는 일부러 여기 4를 좀 더 살려서 4 미만의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왜냐면은 근이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하게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 미만의 자연수로 가능한 것은 3, 2, 1 셋 중에 하나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뭐 3, 1 중에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루트 28-2a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28-2a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28-2a가 1인 경우 각각을 모두 풀어주면은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제곱해주면은 2a가 9인 경우 얘는 a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될 거고 여기도 해주면은 28-2a가 4하고 나와야 돼서 a가 12하고 나오게 될 거고 얘는 28-2a가 1이니까 얘도 a가 자연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거는 오직 12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4 미만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고요. 자, 967번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외우는 건 참 잘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의 공식을 뭐라고 잘못 외웠느냐? 원래 2a여야 되는데 4a라고 외운 겁니다. 그쵸? 이렇게 외웠대요. 그래서 했더니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 꼴이 결국 어떤 식이냐라고 물어보면 x 2차 방정식의 근이 대부분 x는 뭐 어떤 수 예를 들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어떤 수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수 이런 꼴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여기 마이너스 2랑 루트 3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쵸?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2랑 x가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두 근을 이렇게 뭐 플러스 뭐 꼴로 바꾸면은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 네모에 들어가 있는 건 여기 식의 정확히 평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둘의 평균은 2분의 1이죠. 괜찮아요? 그치?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3이 되고 싶으면 2분의 5를 더해주고 2분의 5를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뭐냐? 왜 2분의 1이 들어가냐 하면은 마이너스 2와 3의 중간 평균값 두 수의 평균이라고 해도 되겠다. 평균이라고 해 좀 더 낫겠네요. 마이너스 2와 3의 평균값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제 2분의 루트 5를 만들어내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근의 공식 잘못 쓴 근의 공식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보면은 4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4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뭘 2분의 1이 얘에 해당하는 거고 2분의 5가 얘에 해당하는 거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제 각각을 똑같이 매칭을 시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4a분의 b가 2분의 1과 같고 그 다음에 4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2분의 5와 같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풀어보러 갑시다.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일단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팁인데 지금 여기에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모르는 문자가 3개죠. A, B, C 3개를 몰라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식이 2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풀어봤겠지만은 식도 2개, 문자도 2개일 때 x가 몇, y가 몇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나왔죠.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는 사실 이제 상식이고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런 부담 없이 통용되는 건데 식이 n개, 문자도 n개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식이 2개, 문자도 2개 있으면 모든 문자가 확실하게 정해져요. 답이 한 개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몇, y가 몇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값이 정해지게 돼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 걸 얘는 전 답이 한 개로 표현한 건데 이런 식으로 뭐 x는 3, y는 2 꼴로 답이 그래서 답이 고정된다. 답이 한 개로 고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자는 n개인데 문자는 지금 여기에서 문자는 3개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식이 그거보다 하나 작은 2개예요. 지금 이런 꼴이죠. 괜찮아요? 이런 꼴이면은 정확하게 x가 a가 3, b가 2, c가 5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대신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는 a, b, c의 비율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은 A 대 B 대 C가 뭐 예를 들어 1대 2대 5더라 뭐 이런 식의 비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건 엄밀하게 하진 않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다 속해 있는 문자가 뭐냐? 양쪽에 모두 나오는 문자가 A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우리는 B나 C를 A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결국 A, B, C의 비율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B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정리해주면 되고, 자, 다음에 여기에 그럼 B는 마이너스 2A를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4A분의 루트 B 제곱하면 4A 제곱이죠. 빼기 4AC 한 것이 2분의 5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크로스 곱할 수 있죠. 곱해서 정리하면 어떤 식이 되냐? 2 곱하기 루트 4A 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것이 20A 2로 나눠주면은 여기가 10A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 줍시다. 그러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4AC가 100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4AC만 이거 C만 남기고 이렇게 빼주면은 마이너스 4AC가 96A 제곱 마이너스 4A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4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B랑 C를 이렇게 A에 대한 관계식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A 대 B 대 C가 A를 1로 두면은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24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래 방정식인 자,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래 방정식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무엇이라고 쓰시냐? 여기 두 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얘를 이용해서 AX제곱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X, C가 마이너스 24A니까 24A라고 쓸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A로 나눠줄 수 있지요. A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뭐랑 뭘로 되겠습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6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여기에 조금 더 이 문제를 그냥 이 문제만 빠르게 풀고 싶다. 제가 좀 사실 이 풀이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과장돼 있어요. 이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진짜 정석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고등학교 스타일처럼 푼 셈인데, 진짜 그냥 빨리 풀고 싶어. 이 문제를 그냥 뭐 이론이고 뭐고 필요 없이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 그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어진 식의 근해 공식이랑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제대로 아는 근해 공식이랑 비교해서 뭐만 달라요? 뭐만 다릅니까? 2A, 분모가 4A, 2A 대 4A로 잘못 나와 있잖아.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식이 원래 근해 공식에 제대로 된 근해 공식에 2분의 1배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잘못된 버전이 잘못된 식이 제대로 된 식에 된 근해 공식에서 여기에서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잘못된 공식으로 나온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제대로 된 근해 공식에서 2분의 1한 거니까 얘는 제대로 된 거는 4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얘도 마이너스 4죠? 미안합니다. 얘도 6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4랑 6이 원래 제대로 된 두 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땡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갔냐면 여러분한테 여기 이걸 풀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런 테크닉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요거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밑에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이런 거에 가깝고 이거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내내 이거를 명시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요것만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거는 쉽거든요. x가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는 5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냥 더하고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5랑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이렇게 변형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면 이게 빨라요. 나중에 여러분이 학교 시험 보면 이렇게 풀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 시험이랑 상관없이 여러분 정석적으로 방정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는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잠깐만 쉬었다가 뒤이어서 합시다.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960번 다음에 138쪽에 981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식서분은 2 플러스 xy,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8xy 마이너스 5x 플러스 5y 그다음에 플러스 3인데 여기에서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또 뒤에 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단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부터 좀 처리하고 넘어갈까요? x가 y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x-y는 음수, 즉 우리는 구해야 하는 값 중에 음수만 따져야 할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이런 생각은 미리 하고 갑시다. 그런 다음에 얘를 싹 전개를 해줍시다. 그러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정리를 좀 쫙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2y제곱은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8xy 이쪽 반대편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항들도 또 옮겨보면 플러스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걸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면은 x랑 y에 대한 복잡한 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한번 이 인수분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게요. 저는 요렇게 아까 전에 여기랑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 되느냐? 첫 번째 식은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이 돼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y의 완전제곱이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5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y를 우리가 치환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침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x 마이너스 y다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이 대문자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은 0 얘는 인수분해가 쉽다. 이렇게 되어서 a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다. 근데 a가 x-y임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x-y가 2분의 1이거나 x-y가 마이너스 3이다. 근데 x-y가 음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만 골라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x랑 y 중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인수분해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치? 얘가 x도 2차식이 있고 y도 2차식이 있으니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x에 대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치면은 2x 제곱은 있고 x에 대한 항이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묶어주면은 4y-5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리수 여기 상수항 여기 부분 인수분해 해주면 똑같이 아이고 잘 봤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 2x, x 이렇게 하고 한쪽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한번 했나? 맞지?
그래서 여기에 2y 플러스 1 이렇게 붙어야 되고 여기에 y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아이고 반대로 했나? 쏘리 반대로 했네요. 여기 2y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야 되고 y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붙어야 그렇게 해야 2y 마이너스 2x 곱하기 y 마이너스 3 x 곱하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둘 다 마이너스구나. 미안합니다. 이거 또 실수했네. 여기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여기 마이너스 4y 플러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의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서 이걸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x-y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쓸데없이 복잡해요. 인수분해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연습부터 일단 해야 될 거예요. 인수분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거 요런 길도 있고 요런 길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자기가 선호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선호한다기보다는 저는 수학은 좀 확실하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라고. 왜냐면은 여기 길은 정석적이긴 한데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한 길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계산상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982번입니다. 982번은 문제 보면 뭐 하고 싶어집니까?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뭘 하고 싶은데 라는 어떤 욕구가 들어야 정상이에요. 어떤 게 하면 좋겠습니까? 치환을 하고 싶어지죠.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4x를 일단 치환을 하고 싶어집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마지막 결과만 이제 써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x로 가능한 값이 무엇이 있냐면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1도 있더라.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쓰는 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 모두의 합이니까 우리는 얘를 다 더하면 답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거.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갔더라도 치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 2차 방정식을 두 번에 나눠서 풀게 되는 셈이죠. 그치? 이런 것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끝까지 다 합시다. 자, 144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1019번이네요. 자, 여기 서로 다른 세 실수 사이에서 C가 B-A다 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에는 0의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여러분 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역시 판별식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의 판별식 d를 쓰면은 여기에서의 b가 얘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c 대신에 b-a를 대입을 해도 되는데요. 이걸 고지고대로 대입을 해도 괜찮고 저는 요 식을 조금 변형해도 돼요. 자, 여기에서 결국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요 b가 문제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b제곱 때문에 여기에서 b는 하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b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a 플러스 c가 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식은 다시 정리해주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랑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얘를 대입해주면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사실 여기 뭔가 기시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식 어디서 본 적 있어? 어디서 봤습니까? 곱셈공식의 변형공식 중에 있었어요. 괜찮아요? 한번 일일이 다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얘는 이거 잘 안 보이죠? 이대로 쓰자.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에서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한 거라서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a-c의 완전 제곱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줬으면은 팁이 무엇이냐? 여기에 팁이 있다면은 우리도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어떤 수의 어떤 숫자의 제곱은 정확히는 어떤 숫자라고 하면 조금 완벽하지 않고 실수의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결국 우리가 다루는 건 죄다 실수니까 우리가 다루는 어떤 실수 전체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안 썼는데 여기 실수가 0이 아니면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실수가 0이 아닌 조건이 있다면 그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클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제곱해서 0이 되는 실수는 딱 0밖에 없거든요. 괜찮나요? 그치?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a-c의 완전 제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와 어떤 말이냐면 a, b, c는 서로 다른 실수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a랑 c랑 연결하면 a랑 c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a-c는 절대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얘는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a-c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클 것이다. 즉 우리가 쭉 계산한 게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클 것이다. 그러면 얘는 근의 개수가 몇 개임을 의미하는 거야? 2개임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래서 요 말이 꽤 중요한 말이에요. A, B, C는 모두 다른 실수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수학 문제가 제대로 된 수학 문제라면은 문제에서 어떤 글자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응? 우리가 문제 뒤에 단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유용하게 써야 되고 2차 방정식이라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게 써야 되고 할 게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치? 자, 다음 거 한번 가봅시다. 쭉 넘어가서 어디냐 1029번 한번 가봅시다. 1029번.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루트 3의 소수 부분과 얘랑 그 다음에 루트 14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을 두 근으로 가진대요. 자, 이거부터 일단 해봅시다. 이거를 두 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두 근으로 가진다 어떻게 합니까? 자, 루트 3의 소수 부분 여기부터 해볼까요? 루트 3의 소수 부분 그러면 이거부터 구해야 돼. 루트 3의 정수 부분부터 구해야 되겠다. 루트 3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트 3은 1과 2 사이입니다. 그렇죠? 1.732 하고 외워주면 더 좋고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루트 3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그 다음에 루트 14는 몇과 몇 사이입니까? 3과 4 사이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루트 14가 3과 4 사이인데 얘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다 1을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14 마이너스 1은 2와 3 사이 즉 2.뭐뭐뭐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수 부분이 2일 겁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근을 루트 3-1이랑 2로 가져야 돼. 예를 들면 2를 근으로 가지려면 여기 2차 방정식이 어떤 식이어야 된다? 얘가 2랑 저기 근을 가지려면 2를 근으로 가지려면 x-2 이렇게 돼야 x가 2를 근으로 가지겠죠. 괜찮아요? 그럼 루트 3-1을 근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전개하면 되는데요. 이거 전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배우고 가면 좋겠다. 요 앞에 요거 얘기가 있나?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자, 요거는 사실 고등학교 쪽과도 약간 연관이 있고 중학교에서는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두 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의 개수가 a다.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런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싹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 된다? 요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저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얘기했지만 두 근의 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근의 합이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x의 개수랑 연관이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가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랑 연관이 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얘기를 그 두 근의 합은 x 개수와 두 근의 곱은 상수항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요걸 전개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자,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볼까? 두 근의 합은 둘을 더해주니까 루트 3 플러스 1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두 근의 곱은 몇이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은 얘는 2루트 3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a의 개수 여기 x 제곱의 개수가 여기서 1이잖아요. 그치? a가 1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b는 2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a, b 둘의 곱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곱도 이렇게 써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 b를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묶어줄 수 있죠? 루트 3 플러스 1 할 수 있고 b는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입니다. 괜찮나요? 아이고 마이너스 1이네. 요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이 쉽죠? 이거 뭡니까? 합차 공식이에요. 괜찮아요? 그치? 합차 공식이라서 끝까지 해주면은 여기 앞에 거 마이너스 2는 떼우고 얘는 루트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내신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